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돼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한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1, 2월 달이 바닥일 것이다. 1, 2월 달이 매수 적기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이야기를 갖다 실제 투자로 실천에 옮기신 분들, 혹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준비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작 3월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날 때 제가 이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방송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죠. 더불어서 4월 달에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갖다 해서 포유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지금 5월, 6월 달 주변 제 지인들이 많이 저한테 전화를 와요. 하지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매수 매도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조언을 드리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경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렇게 썩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자신이 그 불안감, 자기 자신이 투자할 때 그 불안감을 갖다가 스스로 극복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합니다. 그걸 갖다가 즐기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의 마인드를 갖다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 이 부분이 향후에 여러분들이 부를 갖다가 거머쥐는데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체적인 삶.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주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서울의 남동부 최고가 갱신 단지들을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열을 했고요. 해당 최고가 단지는 해당 동에서, 그리고 7개의 면적대, 각 분류별 면적대에서 최고가를 갱신한 단지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남, 서초, 송파, 먼저 서울의 남동권 최고가 아파트 갱신 현황을 갖다 말씀드리면서 시사점과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방송 준비해 나가고요. 차기 영상에서는 서울 서남권 쪽으로 해서 방송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울 동남권 신고가 갱신단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자료는 서울의 강남구 각 동별 최고가 갱신 아파트 단지들을 갖다 쭉 나열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전 최고가가 2019년 3월 이전에 거래된 최고가 단지들, 최고가 거래가를 갖다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가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자료가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공급 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공급 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해 주지를 않고 있어서 전용 면적으로 제가 표기를 한 자료입니다. 면적 분류는 이렇게 지금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분류하고 있다는 거 지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해당 동에서 2018년에 발생된 평균, 월 평균 거래량을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최고가 단지명, 그리고 면적, 그리고 준공연차, 그리고 가격,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놓았죠. 그리고 3월달 최고가 갱신단지, 4월달 최고가 갱신단지, 5월달 최고가 갱신단지를 월별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뭐 실제 강남구 1, 2, 3월달 거의 최고가 갱신단지 전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4월달부터 최고가 갱신단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4월달에 나왔던 것은 신규 입주 아파트가 좀 영향을 미쳤고, 5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거래된 물량들이 쭈루루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이후로 시장이 어느 정도 풀리는 그런 영향을 보였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을 갖다 팔고 새로 또 주택을 매수했다라는 쪽으로 해서 접근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개포동부터 보게 되면은요, 개포동 분위기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약 77건, 이 숫자를 다 합치면 나옵니다. 약 77건의 거래량이 발생됐는데,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는 총 18건밖에 거래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4월달 분위기가 좀 반전되면서 37건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5월달 50건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개포동 거래량이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포동의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위에서 보시게 되면 개포주공 1단지 42.55스퀘어미터, 그러니까 55.95스퀘어미터 미만의 평형대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발생된 건데요. 지난 3월달에 12건밖에 거래가 안 되었던 것이 24건, 그리고 33건, 5월달 33건의 거래량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5월의 거래량 지금 아직 다 취합된 거 아닙니다.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5월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는 시점은 7월 말이 되어야 나타나겠죠. 그러나 아직 다 취합되지도 않았는데 5월의 거래량이 확연하게 늘어난 게 보입니다. 자, 개포동에서 지금 거래량 확연하게 늘어나는 것은 개포주공 1단지의 소형평형, 지금 준공 37년 차죠. 지금 재건축이 안 된다 했는데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최고가를 갖다 또 갱신하는 모습을 갖다 보였습니다. 초소형 평형 약 10평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초소형 평형에서 기존 최고가 21억에서 4천만 원이 상승한 2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개포동의 레미안 블레스티지,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6년 3월달에 최초 분양을 했고 올해 2월달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4스퀘어미터 거래가가 20억 4천만 원에 최고가를 갱신했네요. 분양가가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분양가 들으시면 참 배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14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4억이 채 되지 않은 분양가에서 20억 4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뭐 여기다가 취등록세에다가 뭐 발급비 확장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 5억 이상씩은 차익이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죠. 안타까워요. 사실 이렇게까지 폭등할 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세 이 부분이 상당히 분양권 가격 폭등에 기폭제 역할을 갖다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5억이 올라가는, 5억이 오른 가격이 거래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죠. 그리고 레미안 블레스티 99스퀘어미터, 이건 역시도 지금 23억 1,700만 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분양가가 최고 분양가가 16억 밖에 안 되었다는 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격이 너무 폭등한 것에는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큰 몫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신고가 갱신단지 개포동에서는 기존에는 개포동에서는 현대아파트, 개포주공 이쪽 단지들이 최고가 가격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재건축 대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격대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신규 입주 아파트가 떵하니 입주함으로 인해서 84스퀘어미터 기준 20억이 넘는 가격, 99스퀘어미터 기준 뭐 30평대 후반, 40평대 초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당 아파트가 23억에 신고가를 갖다 갱신해냅니다. 자, 뭐 이거는 신규 입주 아파트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뭐 여기도 신규 입주 아파트라고 봐야겠네요.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작년 4월달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첫 거래가 이제서야 발생됐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첫 거래가 발생됐고요. 지금 59.96스퀘어미터, 전용면적 59.96스퀘어미터면 20평형대 아파트죠. 20평형대 아파트가 1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뭐 이것도 신규 입주 아파트긴 아파트라고 봐야겠죠. 1년차 밖에 안 됐으니까요. 20평대 아파트가 17억 3천만 원. 뭐 삼성동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요. 해당 아파트도 입주할 때 꽤 고생 많이 했어요. 전세가 안 맞춰져가지고 전세 놓는데 상당히 고생했던 아파트인데 불과 1년 만에 뭐 이런 가격을 만들어냅니다. 뭐 여기 최초 분양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또 배 아파하실 것 같은데요. 최초 분양가 11억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6억이라는 가격이 상승한 거죠. 자,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삼성동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곡동 강남 대시양파크가 114.69스퀘어미터 40평형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8년차의 아파트고요. 해당 아파트가 정고점 11억 5천만 원을 갖다 다시 갱신해내는 거래가 5월달에 발생됐고요. 그리고 수서동의 강남 대시양폴에 해당 아파트는 101.81스퀘어미터, 뭐 해당 아파트는 뭐 40평대 초반, 30평대 후반, 40평대 초반이라고 봐야겠네요.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좀 약간 기존 최고가를 보게 되면은 기존 최고가가 15억 4,500만 원이었어요.
기준 최고가 대비 1억 500만 원이 상승한 겁니다. 야, 기준 최고가 대비 1억이 올랐어요. 굉장한 급등이죠. 지금 가격이 16억 5천만 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수서동 이쪽은 좀 더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금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데 지금 이 역효과를 갖다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들이 고수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으신 분들만 알고 있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워낙 쌀비들이 많아가지고 좀 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게 이게 다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스탠스를 갖다 정부가 아직까지 취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차 폭등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수서동 지나가고요. 그리고 일원동에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이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은 작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죠. 작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제서야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단지가 분양권 전매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이 입주하는 시점. 그러다 보니까 복등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그 물량들이 지금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도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좀 속상하실 겁니다.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 5구 스퀘어미터 지금 현재 4월달에 14억 9천만에 거래됐고 그리고 5월달에 15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게 분양가가 10억이 안 됐어요. 9억 7,900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은 5억이 넘게 올랐다. 물론 복등기 비용과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억 가까이 상승했다는 부분이 신규 입주 아파트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양도세를 갖다가 분양권에다가 무식하게 때려대다 보니까 늘어난 양도세만큼 분양권 거래가가 높아지고 그 분양권 거래가가 입주 시점에 그대로 가격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투기꾼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게 아니라 정부가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겁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은 오히려 가슴이 아픈 일이죠. 자, 어쨌든 레미안 기포 루치하임 71.65 스퀘어미터 4월달에 16억 5천만에 거래됐는데요. 이게 분양가가 11억 4천, 11억 5천, 최고 분양가가 11억 4천 8백만 원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6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84 스퀘어미터는 3월달 이전에 거래가 됐었는데 17억 3천만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레미안 개포 루치하임 121.71 스퀘어미터 25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기존 최고 분양가가 17억 9천만 원짜리였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갖다 보시면서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이게 투자자들이 다 먹어간 게 아니에요. 5억이 올랐다고 해서 투자자들은 이걸 반밖에 못 얻어먹었어요. 반은 정부가 얻어먹은 거죠.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지금 강남 부동산 폭등으로 해서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정부인 겁니다. 그만큼 세수 확보가 되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집값 폭등이 투기권의 탐욕에 의한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탐욕 덩어리는 대한민국 정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담동에서 3월달에 최고 거래가가 나왔었는데요. 청담동 여기는 그렇게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거의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4 스퀘어미터 30평대에서 최고 거래가 청담 랜든그로브 15억 9천만 원이고요. 거의 빌라 같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담 3익 아파트 이건 재건축 대상이 있네요. 39년차 104.63 스퀘어미터면 40평대 2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전 최고가는 레미안 청담 로이뷰라고 해서 여기를 갖다 청담 3익 아파트가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강남구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서초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동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방배동에서 신고가 갱신된 지가 나왔어요. 방배 인광 아파트 55.9 스퀘어미터 미만, 전용면적은 51.84 스퀘어미터, 20평대 초반일까요? 10평대 후반? 어쨌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준 최저가 6억 7천에서
지금 7억 5천으로 무려 얼마가 상승한 겁니까? 8천만 원이 상승했죠? 10%가 넘게 상승한 겁니다.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야, 여기가 재건축 대상 단지이긴 한데, 하하하, 뭐, 급등 가격이 보이고 있죠. 방배, 롯데캐슬, 로제. 해당 아파트는 10년차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뭐 아파트라기보다는 뭐 빌라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빌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빌라는 서민 아파트가 아닙니다. 원래 강남에서 빌라라고 하면요, 최고급 주거 시설 중에 하나가 빌라예요. 그래서 방배동에 지금 롯데캐슬 로제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아파트보다는 외관이 상당히 고급져요. 뭐 단지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해당 아파트 198.16스퀘어미터가 39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기존은 레베빌이라고 해서 32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있었는데, 이게 면적이 244스퀘어미터로 더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작은 평형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단 방배동 보셨고요. 방배동에서 좀 주요 아파트가 있죠. 방배동 조국 아파트라고 불리는 방배 3익 아파트. 참, 청와대 사람들 집 팔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재건축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조국 아파트라고 불리는 방배 3익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를 갖다가 듣겠다는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 방배 3익 아파트가 여기에는 지금 최고가 단지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요. 다음으로 쭉 내려봤더니 양재동에서 3월달에는 별로 신고가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3월달에 신고가 갱신 단지가 나왔습니다. 58.21스퀘어미터 신형 체른이라고 해가지고 17년차의 아파트인데 8억 5천에 거래됐어요. 기존 최고가는 대형 아파트 17년차 56.65스퀘어미터 5억에 거래됐는데, 예, 이게 뭔 일인가요? 뭐 이 동네는 워낙에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좀 이해가 어렵기도 합니다. 신형 체르니 아파트를 갖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가 8억 5천이다. 뭐 본격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신형 체르니 아파트를 보신다면 이게 8억 5천이야?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홀로 아파트의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집값 급등이 이런 정말 서민들이 살아야 할 주택 가격까지 번지는 모습이 못내 좀 아쉽습니다. 못내 좀 아쉽고요. 자, 어쨌든 양재동 지나서 다음으로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준공 1년차의 아파트인데요. 입주는 정확하게 1년차가 됐습니다. 분양은 2016년 9월달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고요. 지금 최고가 거래가가 78.48스퀘어미터,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이라고 보면 되는 면적대죠. 아크로 리버뷰 78.48스퀘어미터 2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5월달에 바로 이어서 25억 3천만 원 신고가를 한 달 만에 다시 갈아칩니다. 8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됐죠.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가 가격이 25억 3천만 원인데 제가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이 분양가가 14억이었어요. 분양가가 14억이었어요. 자, 이게 뭔 일입니까? 물론 아까 개포동 가격 보고 나면은 잠원동인데, 그래도 잠원동이면 당연히 이 정도 가격 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가격들 볼 때마다 허망해집니다. 사실 이렇게 가격 폭등해서 집 주인도 좋긴 좋지만, 사실 이 가격 급등에 대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송파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구는 잠실권과 비잠실권 간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높았던 곳이 송파구입니다. 거기다 위례신도시 들어서면서 위례신도시에서 또 높은 가격을 치고 올라왔지만, 사실상 송파구는 잠실과 비잠실권 간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높았던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의 가격 상승에 상당히 발목을 잡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헬리오시티 입주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에서 다시 신고가 갱신단지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단 가락동, 아직 헬리오시티의
거래량이 실거래가에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헬리우시티 거래가가 실거래 신고에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고요. 그 원인은 명확하죠. 분양권 거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복등기 물량에 대한 거래는 좀 더 있어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가락동 현대 5차 아파트 82.40스퀘어미터가 기존에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다시 기존 최고가를 갖다 갱신해냈고요. 레미안 파크팰리스 114.76스퀘어미터 12억 9천만 원이 기존 최고가였는데 12억 9천만 원 또 기존 최고가를 갖다가 다시 갱신했습니다. 마찬동에서도 신고가 갱신 단지가 나왔는데요. 송파 견원 예미지 아파트라고 해서 51.76스퀘어미터 초소형 평형 아파트죠. 5억 3천에서 5억 7,800 4,800만 원이 상승한 가격에 3월달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방이동에 올림픽 베어스타운이라는 아파트 59.37스퀘어미터 보게 되면은 기존 최고가 6억 8,700에서 7억 1천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상승했네요. 지금 이렇듯 지금 주변에 아파트 신고가 단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더 많은 단지들이 나타나는데요. 석촌동은 대표적으로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은 곳인데 얘가 석촌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과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 간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높죠. 일단 잠실 한솔 아파트 59.86스퀘어미터 기존 최고가 7억 7,500에서 8억 1천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을 갖다 보였고요. 예명 아파트 여기는 좀 독특한데요. 68.93스퀘어미터 뭐 20평대 후반이라고 봐야겠죠. 준공 18년차의 아파트가 5억 7,700이었어요. 그럼 기존 최고가 아파트는 뭐였냐? 원남 아파트라고 해서 80.60스퀘어미터가 4억 9천에 거래되는데 그럼 원남 아파트는 바로 다시 5억 7천원을 갖다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신고가 갱신 단지의 흐름만 보더라도 앞으로 아파트 단지 가격대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런 게 한눈에 보입니다. 자, 미켈란 호수가 역시나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석촌 호수를 바라보는 아파트고요. 기존 최고가 12억 2천만 원에서 13억 3천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동일 아파트에서 1억 1천만 원이 상승했다. 지금 1억 이상씩 상승하는 단지들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잠실동에서는 잠실주공 5단지 기존 최고가 82.51스퀘어미터 82.61스퀘어미터 뭐 그 차이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거의 동일평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존 최고가 2억 4,800 대비해서 2천만 원이 상승한 2억 6,800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난달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납 현대 힐스테이트 125.64스퀘어미터가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기존에는 시티6동 1단지라고 해서 해당 아파트가 9억 7,500으로 최고가를 갖다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걸 갖다 뛰어넘어서 2,500만원 상승한 가격에 신고가가 갱신되었습니다. 자, 송파구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강동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에서는 지금 현재 길동에 지금 3위 파크 맨션 소형평형 뭐 거의 원룸형이다시피 한 아파트인데요. 40.36스퀘어미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존 최고가 길동 5성 4억 5천이었는데요. 3인 파크맨션이 4억 5천 갱신했고요. 이것보다 놀라운 건 둔촌동이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둔촌동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둔촌 주공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터져 나왔어요. 58.08스퀘어미터 그러니까 약 20평대 면적에서 기존 최고가 12억 4,300만원에서 12억 6,500만원을 갱신했는데 바로 또 5월달 12억 8,500으로 또 2천만원 상승시켰어요. 야, 격달로 이렇게 상승해가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99.61스퀘어미터에서는 17억 9천만원 기존 최고가 17억 대비해서 9천만원이 상승한 가격에 신고가가 갱신되었습니다. 야, 지금 HUG에서 허브에서 지금 분양가 규제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5월달에 또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어서 명일동 SM 해그린 아파트 98.19스퀘어미터 야, 기존엔 3위 그린 1차가 5억 3천이었는데 SM 해그린 아파트가 4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요. 자,
다음으로 암사동을 봤더니 선사 현대아파트가 8억 6,200만원 19년차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82.94스퀘어미터 30평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아파트가 기존 최고가 8억 5천에서 8억 6,200으로 1,200만원 오른 가격에 신고가가 갱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천호동의 레미안 강동 팰리스. 웅장하죠? 너무 높아가지고 꼭대기층에서 현기증이 날 것 같은데, 해당 아파트 59.98스퀘어미터 9억 7,500에 거래되었는데 9억 8,500만원으로 1,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신고가 갱신 단지들이 1, 2월 달에 거의 없었던 것들이 4월달, 5월달이 되면서 더 많아지는 걸 갖다 보실 수가 있고요. 가격 급등폭도 다시 한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특정 단지에 가격 급등세, 1억 이상씩 상승한다, 이런 게 후반형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선반형적인 요소로 나타난 단지들의 경우에는요, 주변 단지에 또 영향을 미쳐요. 아파트 가격은 옆 단지가 얼마 올랐다더라, 근데 우리 단지는 얼마야?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가격이 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소지를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자, 일단 강남, 서초, 송파, 강동까지 살펴보셨고요. 영상 중에 일단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틱틱 하고 기계음 같이 튀는 소리가 좀 발생이 됐는데, 이걸 갖다 제가 어도비 프리미어로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제가 잡는 기술을 몰라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상당히 불편하셨을 텐데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영상의 질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대한 방송 마치고요. 이어서 서울의 서남권 자치구들에 대한 신고가 갱신단지 방송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m in love.